이 영상은 스마트폰 세로 보기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으로 89회를 맞이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각 부분에서 노미네이트될 후보작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장편과 단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애니메이션 부분은 무려 50여 개의 후보작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편 부분에 출품된 작품은 없으며 단편 부분으론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 하나인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아카데미 후보 자격을 부여받은 정다희 감독님의 빈방과 김강인 감독님의 사슴꽃이 후보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장편 부분에 후보작으로 올라온 한국 작품은 없지만 영어권 작품이 중점인 이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후보작에 오른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올해는 주토피아, 니모를 찾아서 쿵푸팬더 3 등 많은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후보작에도 이러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작품들이 즐비해 있어 어떤 작품이 오스카를 받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어떠한 작품들이 후보작으로 선정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에이프릴과 조작된 세계.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의 애니메이터가 제작한 스팀펑크 장르 애니메이션으로 프랑스의 국민 만화가 자크 타르디와 영화 설국열차의 원작자로 유명한 벤자민 르그랑이 각본으로 참여했을 만큼 스토리의 퀄리티가 높은 작품입니다.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하나인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는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노미네이트된 작품입니다. 작년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개막작이었으며 12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작품, Breed a New Breed of Hero. 아라비아 반도의 역사 속 실제 인물을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7년이 넘는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올해 성공적으로 개봉한 작품입니다. 마치 높은 그래픽의 게임을 보는 듯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 도리를 찾아서. 픽사 창립 30주년 기념 작품으로 2003년에 개봉한 히트작 니모를 찾아서의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무려 13년 만에 나오는 후속작으로 니모를 찾아서가 흰 동가리인 말린과 니모 부자의 얘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본작은 조연이자 블루탱인 도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입니다. 아카데미가 유독 픽사의 작품에 오스카를 많이 주는 데다가 올해 10억 달러를 넘는 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89회 오스카를 수상할 확률이 매우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또 한 작품이 10억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지만요. 네 번째 작품, 아이스 에이지 5 지구 대충돌. 블루스카이 스튜디오의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이스 에이지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4편까지는 연간 애니메이션 흥행 1위를 차지하며 20세기 폭스를 기쁘게 했지만 시리즈의 마지막을 예고했던 이번 5편은 평가와 흥행에서 모두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 킹스글레이브 파이널 판타지 15. 여섯 번째 작품, 쿠보와 전설의 악기.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라이카 스튜디오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아드마 스튜디오의 활약이 저조한 가운데 점점 없어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살리고 있죠. 쿠보와 전설의 악기는 일본을 배경으로 음악을 통해 신비한 힘을 보여주는 쿠보라는 소년의 모험 이야기로 스토리는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톱모션 기법을 이용한 아름다운 영상미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카 스튜디오의 전작인 코렐라의 비밀의 문이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었으며 아카데미가 2006년 아드마 스튜디오의 윌리스와 그로밋 거대 토끼의 저주 이후로 10년 동안 CG 애니메이션에만 오스카를 주었기 때문에 극찬을 받고 있는 이번 쿠보와 전설의 악기 역시 89회 오스카를 수상할 확률이 매우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작품, 쿵푸 팬더 3. 여덟 번째 작품, 샤샤의 북극 대모험. 프랑스와 덴마크의 애니메이터가 만든 작품으로 북극으로 탐험을 간 뒤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거친 자연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봉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홉 번째 작품, 백일홍 미스 호쿠사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프로덕션 아이즈의 작품으로 일본 에도 시대에 풍속의 조예가 깊었던 스기오라 하나코의 만화 백일홍을 원작으로 우키요에로 유명한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딸이자 화가였던 오에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올해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손꼽히는 수작이며 배경이 된 에도 후기 시대의 묘사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주인공 오에이의 감정 묘사를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작품, 모아나. 디즈니의 56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겨울왕국 이후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직 개봉되지 않았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려 11월과 12월 사이에 개봉하는 영화들처럼 12월 23일에 개봉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쯤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작품의 여주인공 모아나는 세 번째 이능력자 공주로 물의 마법을 잘 다룰 줄 안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11번째 작품, 몽킹킹 영웅의 귀환.
중국의 애니메이션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봉하여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기존의 쿵푸 팬더 2를 제치고 중국 내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작품입니다. 서유기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는 듯한 그래픽, 연출로 이게 정녕 중국 애니란 말인가? 라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1,6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 한 번 더 놀라게 되네요. 12번째 작품 문 달의 요정. 태양과 달을 소재로 한 프랑스 애니메이션으로 소재 자체도 참신하지만 그걸 이용한 세계관과 스토리 전개 그리고 그 세계관을 표현한 2D 작화와 3D 그래픽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먼저 개봉했으며 미국은 올해가 돼서야 개봉했습니다. 13번째 작품 무스타파 앤 더 매지션. 14번째 작품 내 이름은 꾸제트. 프랑스와 스위스 애니메이터들이 제작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지만 디즈니나 픽사의 작품들처럼 희망찬 분위기가 아닌 상당히 현실적인 분위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성인들이 보고 즐기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하나인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5번째 작품 팬텀 보이. 프랑스와 벨기에 애니메이터들이 제작한 작품으로 특유의 작화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6번째 작품 소시지 파티. 토마스와 친구들을 제작한 그렉 티어넌과 성우이자 영화감독인 콜앤드 버논이 공동으로 연출한 미국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의인화한 소세지, 감자 등 여러 음식들이 주인공인 성인 코미디 애니메이션이며 그렇기에 여러 장면에서 색드립과 패러디, 풍자가 곳곳에 녹아있어 미국의 유머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17번째 작품 싱. 슈퍼배드 시리즈와 외전 미니언즈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또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일루미네이션의 신작입니다. 요즘 광고를 많이 때리고 있던데 아직 개봉하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주간에 맞춰 2016년 12월 21일날 개봉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차이를 두고 22일날 개봉한다고 하네요. 의인화한 동물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토피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싱은 오디션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만큼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을 현혹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번째 작품 스노우 타임. 캐나다 애니메이션으로 2016년 12월 15일날 개봉합니다. 19번째 작품 아기 배달부 스토크. 20번째 작품 앵그리 버드 무비. 21번째 작품 어린 왕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문학 어린 왕자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비행사 할아버지가 이웃집 소녀에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형태의 액자식 구성으로 제작하여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현대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려냈습니다. 또 현대는 CG 애니메이션으로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영상적인 미도 한껏 살려낸 작품입니다. 89회 오스카를 수상할 확률이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22번째 작품 레드 터틀. 네덜란드의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 미카엘 두동 드 위트의 장편 데뷔작으로 프랑스 애니메이션이며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튜디오와의 합작 작품입니다. 무인도에 고립된 남자와 그의 인생을 바꿀 빨간 거북이와의 만남을 그린 이야기이며 대사가 없는 작품입니다. 칸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의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평론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89회 오스카를 수상할 확률이 높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인디 애니 페스티에서 개봉을 했으나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제발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네요. 23번째 작품 마이펫의 이중생활. 앞서 싱을 제작한 일루미네이션의 바로 전작으로 이인화된 애완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IPTV로 아버지와 함께 봤는데요. 애니에 대한 편견을 가진 아버지도 굉장히 재밌게 보신 작품입니다. 오 재밌네 이러시면서 하지만 주토피아를 보자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셨죠. 디즈니 의문의 1패입니다. 24번째 작품 트롤. 드림웍스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덴마크인 토마스 담이 만들어 한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트롤 인형을 모티브로 한 판타지 작품입니다. 25번째 작품 너의 이름은. 지금 시점에 가장 핫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으로 올해 일본의 최대 흥행 영화를 달성하고 역대 7위로 흥행하는 등 초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스카는 아무래도 자국 애니메이션에 주는 경향이 강한 데다가 그 자국 애니메이션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작품이 2개나 되다 보니 아무래도 5위권 정도의 노미네이트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아직 미국에서 정식 개봉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와 호평을 받는다면 2003년 지브리가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으로 오스카를 받아낸 것처럼 너의 이름은도
오스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6번째 작품 주토피아. 디즈니의 5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도리를 찾아서와 함께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을 공략하는 작품들을 제작했던 디즈니가 주토피아에서는 인종의 다양성과 편견 등의 주제를 담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가 적중해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죠. 디즈니의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게 한 열차씬과 센스가 느껴지는 나무늘보 씬 등 영상미와 볼거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의식과 영상미의 내적 평가와 흥행 성적의 외적 평가 모두 만점에 가까울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89회 오스카를 수상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작품입니다. 27번째 작품 4월 25일 갈리폴리.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전쟁 당사자들의 인터뷰와 재현 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뉴질랜드의 3D 애니메이션이며 미국 코믹스 스타일로 전쟁을 그려내 실제 전쟁의 공포와 타락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7작품의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 노미네이트 후보작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1월 5일부터 13일까지 1차 투표로 최종 후보작을 가려내고 그것을 1월 24일에 발표하여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최종 투표를 진행합니다. 디즈니의 모아나나 일루미네이션의 싱 등 아직 몇 작품이 개봉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스카를 받은 작품들의 특징이나 올해의 성적, 작품성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작품들이 노미네이트에 오르고 오스카를 받게 될지 윤곽이 보이는데요. 우선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한 주토피아와 도리를 찾아서가 오스카에 가장 유력하고요. 작품성을 인정하는 쿠보와 전설의 악기, 레드 터틀, 내 이름은 쿠레트 등도 가능성 있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주토피아와 도리를 찾아서가 오스카 수상에 유력한 이유는 아카데미가 상업적인 작품들의 오스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낸 기록한 영화가 3편인데 그중 2개가 애니메이션으로 주토피아와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11호고요. 따라서 각각 오스카를 가장 많이 받은 디즈니와 픽사이기도 하기에 사실상 올해는 이 두 작품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작년 오스카를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이 타갔으며 도리를 찾아서의 전작인 니모를 찾아서가 이미 2004년에 오스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의 오스카는 무난하게 주토피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아나나 싱이 개봉해서 이 두 작품들보다 높은 성적이 낸다면 결과는 또 달라지겠지만요. 아카데미 시상식 예측 사이트인 골드더비에서는 1위 주토피아, 2위 쿠보와 전설의 악기, 3위 모아나, 4위 도리를 찾아서, 5위 레드 터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어떤 작품들이 노미네이트가 되고 오스카를 타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노미네이트 결과는 1월 24일, 오스카 결과는 시상식 날 발표가 되니까요. 재밌게 본 작품이 있다면 응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쭈앙오빠였고요. 팟빵에서 애니메이션 라디오 쭈에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 후 오스카를 탄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